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계산 실무에 대해서 같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고가주택이라든지 그냥 또 2주택 고가주택이라든지 해서 고가주택을 계산할 때 주의할 점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세금을 산출하는지를 실전 사례를 보면서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고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양도 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도 없이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만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다 하더라도 세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 보듯이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있는 그 전용 면적이 106.39평방미터짜리다. 한 40몇 평이 되겠죠. 취득은 97년도 12월에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억 원에 샀다. 그 다음에 양도는 2010년 2월 1일 날 팔았는데 10억 원에 팔았다. 즉 9억 원을 초과해서 팔았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원에 사서 10억 원에 팔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인테리어 등 각종 필요경비는 5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4억 원에 사가지고 5천만 원의 경비가 들어갔고 그것을 10억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은 양도가액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4억이고 필요경비가 5천만 원이니까 10억에서 4억 빼고 5천만 원 빼면은 5억 5천만 원. 그래서 양도 차익은 5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나오는 계산식에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얘기죠. 1주택으로 만약에 이 사람이 비과세가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 것이며 만약에 1주택이지만 비과세 조건을 못 갖추었다. 그래서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세금이 계산될 거며 만약에 2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은 충족이 안 되고 오히려 서울에만 집이 2개가 있어서 중과 대상자라면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이냐. 지금 이 계산에서 97년도에 취득했다고 했으니까 10년도 더딘 집입니다. 근데 97년도에 취득했던 계약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4억 원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97년도에 취득한 계약서도 있고 요번에 팔은 매매 계약서도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은 쌍방 실지거래가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쌍방 실지거래가 계산 방식은 양도세 계산 해설, 양도세 계산 흐름도 해설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쌍방 실지거래가 계산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경우의 수를 비과세가 되는 경우, 비과세는 못 되는 경우, 2주택으로 오히려 중과가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세금을 한번 계산을 뽑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비과세가 된다고 할 때는 세금을 어떻게 뽑냐면요. 이 비과세 고가주택 계산할 때 가장 많은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매매가액이 10억이라고 그러니까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고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억을 여기에서 10억에서 빼가지고 남는 1억 원을 가지고 세금을 바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경우가 가장 잘못된 경우입니다. 일단은 10억 원을 그대로 양도 실가에 넣고 취득가액도 4억 원을 넣고 필요경비도 5천만 원 그대로 넣어서 이것을 그대로 다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5억 5천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을 우선 다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뽑아낸 다음에 비과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10억에서 9억 원을 빼고 1억 원을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5억 5천을 뽑는데 이 5억 5천이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과세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양도 차익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율로 곱해가지고 나온 산정된 금액만 세금으로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억 5천이라는 금액 중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10억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억 중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공식은 양도 실가분의 양도실가 마이너스 9억 원. 이것을 퍼센트로 만드는 것이 과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실가분의 양도실가 마이너스 9억 원을 퍼센트로 만드는 것을 과세율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일단 통칭을 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공식에서 그대로 적용하면은 양도실가 10억입니다. 10억 마이너스 9억입니다. 곱하기 100%로 퍼센트로 한다면 10분의 1을 100%로 했으니까 결국 이건 1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율은 10%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주택에 대해서 10%는 세금을 매기라는 얘기고 90%는 비과세로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과세율을 계산하는 이와 같은 공식을 적용해서 나온 이 율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세율이라는 게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는 거지 양도가액이나 다른 데에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양도가액 5억 5천이 나온 거에 과세율 10%, 과세율 10%의 공식은 이와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양도실가분의 양도실가 빼기 9억 원 곱하기 100%, 퍼센트율.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은 그것이 과세율이 나오는 거고 과세율 10%만 세금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90%는 세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5천의 10%인 5,500만 원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해라.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양도 차익이 나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어떻게 되느냐. 1세대 1주택 같으면은 1세대 1주택 같으면은 연간 8%씩 공제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같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0% 연간 80%를 받는 그 공제 대상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1세대 1주택이면서 거주 요건을 못 갖춰서 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분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지만 9억 원을 초과해서 고가주택으로 매매하는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9억 원을 초과한 분들 5,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는데 연간 8% 공제인데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80% 공제가 가능합니다. 97년도부터 취득해서 2010년이니까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500에 80%의 4,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4,400만 원을 공제하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1,100만 원이 되더라.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1,100만 원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로 만약에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면 10억에서 4억 원을 빼고 5천만 원을 빼서 나온 전체 5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다 세금을 과세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과세가 됐을 때에만 이런 양도실가분의 양도실가 빼기 9억 원 퍼센트율에 서 과세율이라는 걸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지.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저런 과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억 5천을 그대로 오는데 이런 분들도 1주택으로 과세라고 그랬으니까 비과세 요건인 거주 요건을 못 갖췄다는 것 뿐이지 만약에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일환위로 계산을 돼야 될 거예요. 거주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면은 이분은 1주택이므로 장기 보유는 80%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5억 5천에 80%인 4억 4천을 빼니까 양도소득은 1억 1천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의 수인데요. 만약에 다른 서울 지역에 이분이 신정동에도 집이 있고 다른 데에도 집이 하나 있어서 비과세를 못 받고 오히려 2주택 중과 대상에 걸린다. 10억에서 4억 원 빼고 5천만 원 빼서 5억 5천이 나왔습니다. 2주택 중과 대상자라면 장기보유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5억 5천이 그대로 양도소득으로 들어와서 이런 경우에는 5억 5천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양도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1,100만 원, 1억 1천, 5억 5천. 이와 같이 계산이 벌어지고
그 다음 상세 계산을 또 해보면 자, 기본공제 250은 무조건 해결되어 있어요. 이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세든 비과세든 기본공제는 해주는 거고 중과 대상자를 하더라도 기본공제는 해준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해주고 났더니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8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고요. 850만 원에 대한 세율은 6%.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6%죠. 그래서 6%하고 세금은 51만 원이 되겠습니다. 51만 원에 대해서 현재 여기다가 세액공제를 5,100원 했는데 5%가 현재죠. 현재 5% 세액공제 제도니까 5만 1,000원이 아니라 2만 한 6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원 정도 공제하고 나면은 40 한 6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인 예를 들어서 1주택 비과세라면은 10억에 판다 하더라도 한 46만 원에 4만 6천 원 정도 더하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은 세금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처럼 1주택 과세의 경우라면 기본공제 250 하고 남은 1억 750만 원, 1억 1000이었었죠. 양도소득이 1억 1000이었으니까 250 하고 나면은 1억 700이 되겠고 1억 700의 최고세율인 과세 표준이 8,800을 초과하면은 35%, 누진공제 1,490, 2,272만 5천 원입니다. 근데 2,272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하면은 5%나 10%를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래서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29만 1,000원이 한도라고 그랬어요. 29만 1,000원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다. 세액공제액이 29만 1,000원보다 크면은 29만 1,000원만 공제한다. 29만 1,000원을 빼고 나니까 2,200만 원이 세금이 되겠고 소득할 주민세 220만 원 더해서 총 2,400만 원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2주택 중과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 하고 나니까 5억 4,7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율은 35%. 비록 중과 대상이지만 2010년까지는 중과세율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0년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 세율 적용하고 누진공제에서 1억 7,600이 나오고 역시 1억 7,600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공제 29만 1,000원이 한도겠죠. 이 금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29만 1,000원에서 잘라지니까 그래서 1억 7,600이 자진납부세액이고 주민세 1,700만 원 더 오면은 1억 9,4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냐 과세냐 2주택 중과냐에 따라서 각각 세금의 계산 방식이 틀리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고가주택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과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억에 팔았다. 그럼 과세율이 몇 프로냐? 12억분의 12 빼기 9 해서 12분의 3이 되겠죠? 3이 되니까 3는 3, 3, 4, 12.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12억에 판다면 25%가 과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 과세율을 먼저 산정한 다음에 전체 양도 차액을 계산을 해서 전체 양도 차액에다가 그 과세율만 곱한 금액, 그 금액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한다는 거지 양도 실가 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